자, 그럼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실 투자 전략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긴 한데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트럼프 리스크라는 부분을 가장 중앙에 놓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리스크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 분명히 미국의 지수와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간, 그리고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간, 그리고 우리 시장 여러 나라들 각각 개별 장세 형태의 진행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 꼭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절대 과거와 같은 윈윈 전략이 아닙니다. 글로벌 동조화가 아니라 글로벌 독립화입니다. 그래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의 노동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만의, 그리고 다른 나라를 조금 배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 여기에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호무역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꼭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런 부분들, 보호무역과 또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부분이 결국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될 것 같습니다. 원화, 달러화의 약세 유인 정책을 쓸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고요. 그에 따른 반대급부는 결국 원화의 강세라는 것. 그렇다면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조금 자동차랄지 아니면 수출 관련주들, 소위 말하는 커머디티 관련 수출 관련주들은 조금 좀 한 단계 좀 그 고비를 넘겨야만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염두에 놔야 될 것이다라는 것. 지금 현재 보호무역과 관련해서 가장 걱정이 되는 업종은 철강 업종이다라고 다들 이미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 결국은 경쟁력, 기술력으로 승부가 아마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IT 업종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가 될 만한, 그리고 경쟁력을 우리가 확보해 놓고 있는 업종으로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요. IT 업종에 대한 관심, 조금은 더 그 집중도를 높여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국제유가 쪽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국제유가를 결정할 수 있는 오펙 공식 회담 지금 예정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행인 것은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조금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의 영향을 소위 말하는 주식시장만큼이나 그렇게 크게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다수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 저는 이런 부분을 걱정을 했었습니다. 국제유가. 이제 그 오펙에서의 비공식 합의에서 감산 합의를 도출한 이후에 말 그대로 국제유가는 수급 논리로서 상당히 그 상황의 전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가져왔었습니다. 근데 급작스럽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된 이후 조금은 좀 그 판세의 어떤 변화, 그리고 변동성의 변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제유가의 방향성이 수급 논리가 아닌 자산 포트폴리오 논리로 혹시나 변질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 그런 염려 많이 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 빠르게 지금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국면. 여기에 더 나아가서 겨울철, 이제 그 난방유의 수요랄지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기대가 되면서 전반적인 재고 상황들, 일단은 국제유가의 가격 방향성,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 화석 에너지를 강화시키려는 그의 정책 방향성과도 맞아떨어지면서 국제유가, 일단은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일단 이런 부분은 상당히 다행이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펙 국가들이 서로 간에 산유량 감산 산유량 감산량을 나라들이 부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실패를 하게 된다라면, 감산 합의에 실패를 하게 된다라면 국제유가의 급락 가능성. 국제유가의 급락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잘 유지가 되어 왔었던, 특히나 올 초부터 잘 유지가 되어 왔었던 물가 상승률 기반을 깨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폭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적정한 인플레이션을 잘 유도를 해 왔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에 봉착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그렇기에 FOMC 금리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펙 회의도 잘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벌어질 FOMC 12월 13, 14일 양일간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금리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 둬야 될 것 같다. 전체 그림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변동성 국면에서 시장 수렴 구간을 거쳐야 됩니다. 시장 수렴 구간을 거친다는 건 안정화 국면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라는 것. 변동성 국면 이후에 바로 방향성 국면으로 시장 전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변동성, 수렴, 안정, 그 이후에 방향성 도출.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렇다면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혹시나 모를 리스크. 이 부분은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시장에 대한 펀더멘탈,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PER 기준 10배, PBR 기준 1배. 지금 현재 시장,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한 시장 속에서 PER 10배 이하, PBR 1배 미만 내려가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저는 무게중심 상당히 높게 두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의 버팀목이 될 것이다라는 것. 이것이 결국 그 지지선이 한 1950포인트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버텨주고 전체적인 긍정적인 선순환 고리로 이제 돌아가게 된다라면, 일단 시장 긍정적인 그림, 그리고 미국의 경기 개선이 나타나고 소비 개선, 여기에서 이제 그 신흥국 쪽으로의 전이 가능성 여부, 이 부분에서 조금 좀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좀 풀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서 신흥국의 경기 개선 나타나고, 이 부분들은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 전체적인 어떤 그 윤곽, 큰 그림. 일단은 올 연말까지 좀 너무 낙관적인 어떤 오늘의 시장 하나만을 놓고 너무 낙관적인 시선으로 시장을 대하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